얘들아, 얘들아, 오미. 어디 갔어 우리 애들 이거?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아빠 있잖아.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아빠 이거 요거 삼각대? 이거 건전지 넣는다면서 도대체 언제 넣어? 2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그거 버튼 언제 눌러봐요? 거기 어떤 거? 그거 저거 모양 있잖아. 그걸로 띡 누르면 시작되는 거지. 맞아. 그렇지. 저거 도대체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4년 넘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되더니 저거 삼각대 버리고 다른 거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근데 이건 괜찮잖아. 새로운 건. 이거 읽는 건 아빠가 알아서 읽는다 그랬지. 맞다. 조용해지면. 아하, 그렇구나. 그냥 바로 차면 되겠다. 됐어 이나? 오케이. 수리 부엉이, 조류, 올빼미목, 올빼미과, 머리 양쪽에 귀 모양의 털이 있음, 크기 70cm, 먹이, 개구리, 도마뱀, 곤충, 토끼 등, 사는 곳, 깊은 산속, 암벽, 바위산, 사는 지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수리부엉이는 어두워질 때부터 이튿날 해가 뜰 때까지 활동해요. 수리부엉이는 눈이 매우 발달해서 깜깜한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또한 날갯짓을 하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고 발톱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먹잇감을 낚아채기 쉬워요. 천연기념물 제324-2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소쩍새, 조류, 올빼미목, 올빼미과. 산이나 평지의 숲에 살면서 나무 구멍에 알을 낳아요. 천연기념물 제324-6호예요. 쇠부엉이, 조류, 올빼미목, 올빼미과. 주로 저녁에 활동하지만 낮에 활동하기도 해요. 천연기념물 제324-4호예요.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이에요. 미네르바는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저녁에 부엉이를 데리고 산책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벌어진 일이나 행동이 지혜로웠는지 아닌지를 모든 일과가 끝난 뒤에 부엉이와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날아오른다라고 했어요. 동화 김남길의 수리부엉이와 만나요. 밤의 사냥터에서. 쉬리, 어류, 잉어목, 잉어과.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물고기. 크기 10에서 15cm, 먹이, 물속 곤충, 지렁이류 등. 사는 곳, 바닥에 자갈이 깔리고 물이 맑은 강의 중상류. 사는 지역, 한국. 생김새와 몸 색깔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민물고기예요. 쉬리는 평생 강상류와 중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깔린 여울에서 살아요. 작은 무리를 이루어 바다 가까이에서 헤엄치다가 사람이 나타나거나 위험하다 싶으면 바위 틈으로 숨어서 머리만 내밀어요. 5월 초에서 6월 중순에 알을 낳는데 짝짓기 때가 되면 뒷 지느러미에서 오돌도돌한 돌기가 생겨요. 강 바닥에 돌이나 굵은 자갈에 알을 낳아서 돌에 붙여두어요.
버들치, 어류, 잉어목, 잉어과.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아요. 넓은 강보다는 좁은 산골짜기의 시냇물을 더 좋아해요. 잉어, 어류, 잉어목, 잉어과. 붕어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몸 길이가 길고 입 주변에 두 쌍의 수염이 있어요. 쉬리는 환상적인 여울각시. 누군가의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생김새를 자랑하는 쉬리는 몸집이 작고 가늘며 빛깔이 아름답고 수염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쉬리를 부르는 영어 이름은 아름다운 한국의 황허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쉬리를 각시처럼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여울각시,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할 만큼 아름답다고 해서 연애각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쏘가리, 어류, 농어목, 꺽짓과. 아래턱이 위턱보다 긴. 크기 20cm 이상. 먹이 작은 물고기, 새우류. 사는 곳 강 중상류. 사는 지역 한국, 중국. 쏘가리는 생김새가 아름답고 행동이 민첩해요. 바위 틈이나 돌 사이에 숨어서 먹잇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헤엄쳐서 잡아먹은 뒤 다시 숨어있던 장소로 돌아가지요. 낮에는 몸을 숨기고 있다가 주로 밤에 활동해요. 어두운 밤에도 몸에 있는 옆줄로 물의 흐름을 파악해서 먹잇감을 찾을 수 있어요. 멸종 위기에 놓인 물고기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8cm 이하의 어린 쏘가리를 잡는 것과 산란기에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꺽지, 어류, 농어목, 꺽짓과.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은 강에서 살아가요. 낮에는 돌 틈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해요. 가물치, 어류, 농어목, 가물치과.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로 작은 물고기부터 개구리까지 잡아먹어요. 벼슬을 하게 되는 쏘가리 그림. 쏘가리가 그려진 그림을 궐어도라고 해요. 쏘가리의 다른 이름인 궐어와 그림을 의미하는 도가 합쳐진 이름이지요. 옛날에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거나 벼슬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궐어도를 많이 그렸어요. 궐어의 궐과 대궐의 궐이 발음이 같기 때문이지요. 궐어가 들어가 있는 그림은 임금이 계시는 대궐에서 벼슬을 하게 된다라는 뜻을 담게 되었어요. 앵무새, 조류, 앵무목, 앵무과. 크게 무리를 지어 생활함. 크기 10에서 99cm. 먹이 곡물, 과일, 씨앗, 꽃꿀 등. 사는 곳 반건조지대의 초원이나 숲. 사는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시아 열대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앵무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데 전 세계에 약 320종이 있어요. 앵무새는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몸에 비해 눈이 크고 잘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세포가 많아서 눈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서도 어떤 물체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앵무새는 나무를 오를 때 다리뿐만 아니라 부리도 이용해요. 보통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고 짝을 이룬 암수는 평생 함께하지요. 퀘이커 앵무, 조류, 앵무목, 앵무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도시나 시골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둥지 안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살아요. 왕관 앵무, 조류, 앵무목, 앵무과. 노란색 장식깃이 왕관처럼 나 있어요. 한낮에는 둥지에서 쉬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에 주로 활동해요. 금강 앵무, 조류, 앵무목, 앵무과. 낮은 산지의 숲이나 강가의 숲에 사는데 수명이 65년 이상 돼요. 앵무새는 말 잘하여도 날아다니는 새다. 앵무새는 말 잘하여도 날아다니는 새다라는 속담은 무슨 뜻일까요?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어요. 다른 새와 다르게 혀가 두껍고 사람처럼 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앵무새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아니지요. 이 속담은 말만 잘하고 조금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써요. 혹시 선생님, 제가 다 정리할게요 하고 말한 다음 정리를 하나도 안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에게 어울리는 속담이에요. 이소부화, 앵무새와 족제비. 양, 포유류, 소목, 속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함. 크기 1.2에서 1.8m. 먹이, 풀, 나뭇잎, 나무 껍질 등. 사는 곳, 고원지대, 경사가 있는 산지, 울퉁불퉁한 언덕, 바위 언덕. 사는 지역, 전 세계.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양과 야생양을 통틀어 이루는데 종류가 다양해요. 양은 풀이나 곡식 등을 먹고 살아요. 사람이 풀을 먹으면 몸속의 다른 노폐물들과 함께 대변으로 나오지만 양은 풀에 있는 영양분을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종이를 먹지 않지만 양은 종이를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어요. 무리를 지어 살며 한 번에 보통 한 마리에서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바바리양, 포유류, 소목, 속과. 낮에는 벼랑 밑이나 갈라진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가슴 털 속에 코끝을 박아 모래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나사뿔 영양, 포유류, 소목, 속과. 암수 모두 길이가 1m에 이르도록 자라는 나선형 뿔이 있어요. 뿔이 없어지면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요. 하늘을 나는 황금양과 양자리. 그리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 왕 아타마스에게는 프릭소스라는 아들과 헬레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타미스와 결혼할 새 왕비가 남매를 못살게 굴었어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긴 헤르메스 신은 황금 가죽을 가진 양에게 아들을 콜키스로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양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던 중 헬레는 떨어지고 말았고 프릭소스만 콜키스에 도착했지요. 프릭소스는 감사의 뜻으로 제우스 신에게 황금 양을 바치고 가죽은 콜키스의 왕에게 선물했어요. 제우스는 이 양의 공로를 인정하여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대요. 동화 데이비드 살라리아의 헥터의 털은 멋져요. 염소, 포유류, 소목, 속과. 성질이 활발하고 민첩함. 크기 약 1m. 먹이 나뭇가지, 나뭇잎 등. 사는 곳 산지. 사는 지역 아메리카 전 지역, 유라시아, 아프리카. 오랫동안 가축으로 키워온 염소는 온순한 편이에요.
하지만 야생 염소는 매우 민첩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어요. 염소들은 보통 한 곳에 머물러 살아요. 또 밤에도 깊이 잠을 자지 않아요. 갓 태어난 새끼는 며칠 만에 걸을 수 있어요. 수컷 염소는 양과 달리 수염이 있으며 암수 모두 꼬리 밑부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샘이 있어요. 흑염소, 포유류, 소목, 속과. 염소 가운데에서도 몸집이 작은 편이에요. 암수 모두 뿔이 있고 추위에 강해요. 가젤, 포유류, 소목, 속과. 암수 모두 뿔이 있으며 몸통과 다리가 가늘고 길어요. 먹잇감이 많은 곳을 찾아 사는 곳을 옮겨 다녀요. 어리석은 염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우 한 마리가 깊은 우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물을 마시러 온 염소가 여우를 보았어요. 염소는 여우에게 물맛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여우는 이때다 싶어 꾀를 내었어요. 여우는 염소에게 여기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들어와 보지 않으면 아마 모를 거야. 염소가 그 말을 믿고 우물로 뛰어들었어요. 염소는 물을 다 마시고는 여우에게 어떻게 우물 밖으로 나갈지를 물어보았어요. 여우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네가 앞발을 벽에 대고 뿔을 위로 높이 들면 내가 그 위를 타고 올라가서 밖으로 나간 뒤에 너를 끌어올려 줄게. 라고 말했어요. 염소는 뿔을 대주었고 여우는 우물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한참 뒤 염소가 우물 안에서 여우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쳤지만 여우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어요. 동화 톰 바버의 두 염소 이야기. 오색 딱따구리. 조류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 나무 줄기에 세로로 앉을 수 있음. 크기 23에서 25cm. 먹이 곤충의 애벌레, 거미, 열매 등. 사는 곳 산지 숲속. 사는 지역 한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이며 딱따구리들 가운데 가장 수가 많아요. 오색 딱따구리는 짝짓기를 한 뒤 암수가 함께 나무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 둥지를 넓혀요. 먹이를 찾을 때에는 먼저 부리로 두들겨 보아 먹이가 있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고 긴 혀로 그 안에 있는 애벌레나 곤충을 잡아먹어요. 오색 딱따구리는 보통 알을 4개에서 6개 낳고 알에서 깬 지 20일 정도가 되면 독립해요. 큰악새, 조류,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 부리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요란해요. 우리나라 특산종 텃새로 천연기념물 제197호예요. 쇠 딱따구리, 조류,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 우리나라에 사는 텃새로 깊은 산속에 살아요.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박새, 곤줄박이 등과 함께 무리지어 다녀요. 딱따구리와 징크스. 징크스는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행동이나 물건, 사람 등을 뜻해요.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맞힌 팀은 경기에서 진다처럼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말이지요. 딱따구리 가운데 털이 검고 혀가 긴 개미잡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목을 꼬아서 뱀처럼 휙 하는 소리를 낸다고 해요. 먼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독특한 모습과 성질 때문에 점을 치거나 마술을 할 때 이 새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새의 영어 이름에서 운명과 연관 있는 징크스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동화, 배경현의 굴참나무와 오색 딱따구리. 오소리, 포유류, 식용목, 족제비과. 정해진 곳에만 똥을 크기 56에서 90cm. 먹이, 토끼, 들쥐, 뱀, 개구리 등. 사는 곳, 산속 굴. 사는 지역, 한국, 중국, 일본, 시베리아, 유럽. 오소리는 너구리처럼 굴을 파고 땅속에서 살아요. 커다란 발톱이 있고 앞다리가 크고 힘이 좋아 굴을 파는 실력이 아주 좋아요. 굴과 굴을 이어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살지요. 드나드는 구멍이 여러 개예요. 추운 날에는 여러 마리가 모여 함께 잠을 자요. 낮에는 주로 굴 속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해요. 노란 목도리 담비. 포유류, 식용목, 족제비과. 목 부분이 연한 노란색이에요. 산속에서 살며 주로 낮에 활동하지만 밤에도 돌아다녀요. 보름달이 뜬 밤에는 더 활발히 활동해요. 해달, 포유류, 식용목, 족제비과. 바닷가에서 살고 수달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통 혼자 살지만 번식기가 되면 암수가 짝지어 다녀요. 때로 몇천 마리가 모여 쉬기도 해요. 오소리 감투가 둘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감투쓰다라고 말해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모자 같은 것을 감투라고 하는데 벼슬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 벼슬을 나타내는 감투를 쓴 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소리 감투가 둘이다라는 속담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감투를 쓴 사람이 둘 있어서 싸우는 것을 말해요. 우화, 이덕우의 청장관 전서 중 오소리와 벼룩. 외가리, 조류, 황새목, 외가리과. 번식기가 되면 부리 다리가 분홍색으로 바뀜. 크기 91에서 102cm. 먹이, 어류, 개구리, 들쥐, 뱀 등. 사는 곳, 논, 개울, 강 등 물가. 사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 외가리는 주로 낮에 활동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밤에도 날아요. 자신의 새끼에게는 먹이를 토에 나눠줄 정도로 자상해요. 적이 접근할 경우 반쯤 소화된 먹이를 목구멍에서 토해내 악취를 풍겨요. 백로보다 몸집이 조금 더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가리가 생활하는 충청북도 진천군 노원리 등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제13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어요. 대백로, 조류, 황새목, 외가리과. 외가리과의 새 중 가장 크며 온몸이 흰색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드문 겨울새이고 밤에는 나무 위에서 잠을 자요. 해오라기, 조류, 황새목, 외가리과. 우리나라의 여름철새이지만 요즘에는 겨울을 나기도 해요. 몸통이 통통한 편이에요. 외갈동산. 우리나라의 마을 이름을 보면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마을 주변에 까치가 많이 몰려든 곳이라서 까치말, 마을 주변의 야산에서 쑥이 많이 나서 쑥골,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이라서 돼지골이라고 부르는 마을들이 있어요. 강원도 춘천시에는 외갈동산이 있어요. 옛날부터 외가리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러요. 원앙, 조류,
기러기목, 오리과, 해마다 짝을 바꿈. 크기 43에서 51cm, 먹이, 나무 열매, 달팽이, 민물고기 등. 사는 곳, 계곡, 호수. 사는 지역, 한국, 일본, 타이완, 영국. 수컷 원앙은 항상 암컷 원앙 옆에 붙어 있어요. 짝짓기를 하는 시기에는 암수회에 무리를 짓지 않아요. 원앙은 이듬해에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원래 짝이 아닌 새로운 짝을 만난다고 해요. 짝짓기 시기가 아닌 겨울에는 다른 원앙과 함께 무리를 지어 지내기도 해요. 오래된 나무 구멍이나 바위 틈에 알을 낳는데 주로 암컷이 알을 품고 새끼를 길러요. 천연기념물 제327호예요. 가창오리, 조류, 기러기목, 오리과.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거쳐가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라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수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흑기러기, 조류, 기러기목, 오리과. 바다에 살며 해조류를 먹어요. 해조류가 줄어들면서 흑기러기의 수도 크게 줄었어요. 천연기념물 제325-2호예요. 전설 속의 새, 봉황. 중국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봉황은 모든 새의 우두머리로 꼽히는 상상의 새예요. 앞은 기러기, 뒤는 기린, 이마는 황새, 목은 뱀, 꼬리는 물고기, 깃은 원앙, 무늬는 용, 등은 거북, 턱은 제비, 부리는 달개 모습을 하고 있죠. 수컷을 봉, 암컷을 황이라고 해요. 이 새가 나타나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고 하여 봉황은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황제의 궁궐과 수레의 봉황 모양을 수놓았지요. 봉황 이야기는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남쪽을 지키는 신으로 여기는 주작이 바로 붉은 봉황이에요. 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장구애비, 곤충류, 노린제목, 장구애비과. 아래 호흡돌기가 있음. 크기 30에서 38mm, 먹이, 작은 물고기, 올챙이, 벌레 등. 사는 곳, 연못, 늪, 저수지 등의 민물. 사는 지역, 한국, 일본, 타이완 등. 장구애비는 물속에서 사는 곤충이에요. 가끔 꽁무니에 있는 빨대처럼 생긴 호흡관을 물 위로 내밀어서 숨을 쉬지요. 먹이를 잡을 땐 나처럼 생긴 앞다리를 이용해요.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는 가늘고 길어서 헤엄을 칠 때 사용해요. 침 모양의 주둥이로 작은 물고기나 벌레의 체액을 빨아먹는 장구애비는 5월경 이끼 속에 알을 낳아요. 갓 태어난 애벌레는 약 5mm 정도로 아주 작아요. 개아제비, 곤충류, 노린제목, 장구애비과. 동작은 느리지만 물풀에 숨어 있다가 먹이가 다가오면 사마귀처럼 앞다리로 잡아채서 물사마귀라고도 불러요. 물장군, 곤충류, 노린제목, 물장군과. 배의 끝에 있는 호흡관을 물 밖에 내놓고 숨을 쉬어요. 암컷이 낳은 알을 수컷이 정성껏 지켜요. 장구애비와 장구. 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았나요? 장구는 채를 이용해서 북처럼 치는 전통 악기예요. 장구애비라는 이름은 바로 이 장구를 연주하는 모습과 장구애비가 움직이는 모습이 비슷해서 붙여졌어요. 장구애비는 먹이를 잡을 때 양쪽 앞다리를 흔드는데 이 모습이 장구채를 휘두르는 모습과 비슷하지요. 서양에서는 먹이를 잡는 모습이 무시무시하다고 해서 물속의 정갈이란 뜻을 가진 워터 스콜피온으로 부르기도 해요.
장수, 하늘소. 곤충류, 딱정벌레목, 하늘소과.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하늘소. 크기 7에서 8cm. 먹이, 나무 즙. 사는 곳, 오래된 나무. 사는 지역, 한국, 시베리아, 중국 등.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장수하늘소의 수가 줄어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빛을 따라서 날아다니는 습성 때문이에요. 숲이나 산에서 지내던 장수하늘소가 불빛이 많은 도시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도시를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을 쫓다가 많이 죽게 되었어요. 수컷 장수하늘소는 짝짓기를 할 때 3마리에서 4마리의 수컷이 한 마리만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요. 암컷 장수하늘소는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아요. 수염 하늘소. 곤충류, 딱정벌레목, 하늘소과. 수컷은 몸에 비해 더듬이와 앞다리가 길어요. 암컷이 전나무 등에 알을 낳으면 알에서 깬 애벌레는 나무 속을 파먹으며 자라요. 노랑띠 하늘소. 곤충류, 딱정벌레목, 하늘소과. 짙은 남색 빛깔의 몸에 선명한 노란띠가 둘러져 있어요. 들판이나 야산의 잡초가 많은 곳에 핀 곳에서 살아요. 장수하늘소는 왜 사라졌을까? 작가 이회수가 쓴 장수하늘소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는 희귀한 장수하늘소를 잡아다 팔아 돈을 버는 밀렵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처럼 장수하늘소가 곧 돈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잡아다 판 것이 장수하늘소가 멸종될 위기에 놓인 또 다른 이유라고 해요. 그리고 장수하늘소는 서나무, 물풀의나무 같은 나무들 가운데서도 오래되고 커다란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서만 주로 사는데 숲의 나무를 많이 베어내면서 장수하늘소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졌지요. 2006년경 장수하늘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경기도 광릉숲에서 다시 발견되었다고 해요. 제비, 조류, 참새목, 제비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새. 크기 약 18cm. 먹이, 파리, 딱정벌레, 매미, 잠자리 등 날아다니는 곤충. 사는 곳, 사람 사는 곳 근처. 사는 지역,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여름새이지만 요즘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어요. 제비는 따뜻한 곳에 살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먼 곳으로 떠나가지만 봄이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제비들 중에는 신기하게도 자기 둥지를 정확히 찾아오는 습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제비는 4월에서 7월에 알을 3개에서 5개 낳고 알에서 깬 뒤 20에서 24일 정도가 지나면 둥지를 떠나요. 귀제비, 조류, 참새목, 제비과. 진흙과 짚을 이용해서 둥지를 지어요. 흙을 얻을 때 말고는 땅에 잘 내려오지 않아요. 갈색 제비, 조류, 참새목, 제비과. 호숫가나 냇가의 땅에 짐승의 털로 둥지를 만들어요. 물찬 제비. 제비는 동작이 매우 신속하고 민첩해서 날아다니는 곤충도 잘 잡아먹어요. 물찬 제비라는 말은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나왔어요. 물을 힘껏 발로 차고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죠. 즉, 물찬 제비 같다라는 말은 물이 찬 제비라는 뜻이 아니라 동작이 민첩하고 깔끔해서 보기 좋은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